저번 시간에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명사는 그 체험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대명사는 약간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섬세하고 꼼꼼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명사를 정의해 보자면요.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명사에서는 대신할 대자를 써서 이름명,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처음에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배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명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봐보면 대명사는 당연히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불변어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새, 그대, 헌, 너, 그, 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이 가능했지만 대명사나 수사 같은 경우는 관형사의 수식이 어렵습니다. 이 점도 같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대명사는 대명사를 수식하기 어렵지만 관형어는 대명사를 수식해요. 굉장히 많이 수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예시를 한번 볼게요. 새로운 그대, 예쁜 너, 아름다운 당신, 내가 보던 그것 이런 것들은 관형어입니다. 선생님이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하라고 했죠. 관형사는 품사 중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고 관형어는 문장에서 뒤에 성분을 꾸며주면 관형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배울 때 관형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그대라고 했을 때는 새롭다라는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명사에는요. 지시대명사랑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지시대명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지시죠. 지시한다 할 때. 그래서 지시대명사는 사물의 이름 대신 쓰이는 사물대명사와 장소의 이름 대신 쓰이는 처소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는 국어 문법에서는 인칭대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리키면 1인칭, 너를 가리키면 2인칭, 그 다음에 제3자를 가리키면 3인칭이 되고요. 여기에는 미지칭, 부정칭, 제기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오늘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지시대명사에 사물의 이름 대신 쓰이는 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저는 근칭, 중칭, 원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는 가까울 근자예요. 중은 가운데 중자고 원은 멀 원자죠. 이거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라고 할 때는 근칭입니다. 말하는 사람, 화자가 가까이 있는 물건, 사물을 가리킬 때 이것이라고 하고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있는 그런 물건을 그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원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장소의 이름 대신 쓰이는 대명사 볼까요? 여기도 여기, 거기, 저기, 이, 그, 저와 마찬가지로 근칭, 중칭, 원칭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인 1인칭이 있어요. 나, 그 다음에 저는 나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낮춘 표현이 들어가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나를 포함한 복수가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그 청자를 제외한 나를 포함한 그 복수인데 여기서 낮춤이 들어가는 거고요. 소인은요, 옛날 시대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자기를 낮추어서 이르는 말을 소인이라고 하고요. 짐은 황제가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가리킬 때 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칭을 봤을 때는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짐이 있는데 이것은 단수와 복수로도 나누어지지만 높임과 낮춤으로도 나누어지구나. 그리고 소인과 짐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그
화석으로 남은 어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인칭을 보시면요. 2인칭은 화자가 청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너, 자네, 그대, 당신, 너희,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너도 단수로서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을 바로 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네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많이 쓰지 않는데 주로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한테 자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네 같은 경우는 10대라던가 20대의 어휘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높이어서 표현해주는 말로 높임의 표현이고요. 자, 당신. 자, 이 당신이라는 표현을 좀 여러분이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명사 당신은 지금 2인칭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명사는 첫 번째로 당신은 누구시오 할 때 청자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부모님이라던가 부부 사이에서 당신 요즘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신은 좀 특이한 대명사예요. 방금은 부부 사이라던가 이럴 때는 높임의 표현을 쓰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라고 말할 때는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서 이르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경우는 높임하고 낮춤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다 있는 대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3인칭 제기칭을 얘기하는 말인데요. 자,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라는 문장을 보면 여기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가리키는 말이 바로 제기칭인데요. 여기서는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자기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하면 높임 표현이 될 수가 없어서 당신이라고 높임의 표현을 쓰는 3인칭 제기칭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우리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좀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 같은 경우도 이제 2인칭을 말하는 때 복수고 낮춤의 표현이죠. 그 대신에 여러분은 높임의 표현으로 2인칭의 복수를 얘기하는 대명사이구나. 이렇게 2인칭 대명사를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대명사는요. 화자가 제3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역시나 우리가 지시대명사에서 썼던 근칭, 중칭, 원칭의 개념인 이, 그, 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가 그랬다. 뭐 그녀도 되겠죠. 이때는. 그 다음에 이분, 그분, 저분 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이, 그이, 저희 이렇게 있습니다. 분을 붙이는 건 역시나 높임 표현, 이를 붙이는 거는 낮춤 표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 미지칭, 부정칭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미지칭은요, 모르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뭐 누구, 어디 이런 것들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칭은요, 가르침을 받는 지시 대상은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정칭은 어떤 대명사냐면요.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대명사예요. 미지칭은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의 속성이라던가 성격을 정확하게 모를 때고요. 부정칭은 아예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개, 뭐 아무것 할 때 그 아무, 그 다음에 누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누구가 미지칭에도 있는데 부정칭에도 있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미지칭하고 부정칭을 어휘로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디, 언제, 어떤 이런 것도 다 미지칭, 부정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지칭, 부정칭은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렇게 보면 자, 억양에 따른 구분과 보조사의 쓰임을 여러분은 꼭 알아야 됩니다. 무엇, 누구, 어디, 와 같은 대명사는요, 주로 의문문에서 미지칭으로 쓰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미지칭에서 의문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누구냐, 이것은 어디냐 라고 얘기를 할 때요, 우리가 그 무엇, 누구, 어디가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있긴 있는데 질문하는 자,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한테 그 대상의 속성이나 성격을 물어볼 때 쓰이죠. 이럴 때는 미지칭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든 좋아, 나는 누구든 좋아, 나는 어디든 좋아 했을 때는 여기서 무엇이든 누구든 어디든을 해석하게 되면 이 맥락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대상이 없는 상황에서 everybody, everywhere, anywhere 뭐 이런 식으로 다 좋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미지칭인 무엇, 누구, 어디가 의문문으로 쓰일 때는 미지칭이지만 부정칭에 쓰일 때는 보조사가 붙어서 맥락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같은 의문문이어도 누구 왔니? 라고 밑을 내리게 되면요, 누가 똑똑똑 이제 문 밖에서 노크를 해서 누구 왔니? 했을 때는 그 노크하는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말하기 때문에 미지칭이 되지만, 뭔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왔니? 라고 억양 끝을 올리게 되면은 이것은 그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부정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지칭하고 부정칭을 구분하는 것, 첫 번째는 보조사의 유무로 맥락을 파악한다. 두 번째는 억양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에 따라서 미지칭과 부정칭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기칭인데요. 재기칭은 다시 귀속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예요. 그럴 때 이 재기칭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명사 배울 때 유정명사 배웠죠. 유정명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명사로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한다고 했죠. 3인칭 유정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만 재기칭을 씁니다. 그러면 뭐 1인칭, 2인칭은 그대로 나, 너 이런 걸 쓰면 되고요. 그대로 1인칭, 2인칭 그대로 쓰이지만 3인칭 유정명사는 저, 자기, 당신 이렇게 쓰여요. 뭐 예를 들면 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 그는 뭐든지 자기 고집대로 해야 한다 라는 그 문장을 보면 이 철수가 3인칭 유정명사가 돼서 이 철수를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로 재기칭 대명사가 있는 거죠. 자,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인칭 대명사에 무엇도 당신도 들어갑니다. 당신은 자기의 높임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여러분, 오늘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대명사란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칭 대명사에서 이게 지금 2인칭 대명사인지 3인칭 대명사인지 재기칭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 미지칭과 부정칭이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되는지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수사를 강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대명사까지 마치겠습니다.